네, 여러분이 이제 좌표를 읽으실 때 보면 예를 들어서 A점을 이렇게 읽고 싶잖아, 그지? 그럼 소가로를 딱 묶고 이 컴마 왼쪽에 있는 걸 뭐라고 읽냐면 요거를 이제 X 좌표라고 읽어요. 그 다음에 컴마 이 오른쪽 여기 요 부분을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걸 Y 좌표로 가자. 그래서 먼저 오른쪽 방향이랑 왼쪽 방향, 즉 가로축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위쪽 방향이랑 아래쪽 방향, 세로축을 읽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얘 친구는 어떻게 하면 2하고 3 사이 이렇게 되니까 요 사이에 있는 건 3이야, 3. 당연히 여기 3일 거 아니야. 그럼 4하고 2 사이가 된 거니까 여기가 지금 3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2,3 이렇게 된가? 2,3. 그래서 요 값이 어떻게 된가? 2,3. 정확하게 지금 잘 적혀 있죠. 그래서 맞는 표현이 되는 거고, B도 마찬가지야. 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죠. 2하고 3 사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3,2가 되신 거니까 이것도 잘 적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순차대로 한번 읽어볼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라고 적혀 있죠. 근데 여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맞나? C에서 마이너스 1, 그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이것도 지금 잘 적혀 있네. 이것도 잘 적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보면 4번이죠. 4번은 이제 0, 마이너스 1이라고 했는데 0, 마이너스 1이니까 X축 방향으로 이동은 없어요. 그러면 원점에서부터 어때? 밑으로 한 칸만 내려가시면 되는 거니까 여기 D점, 여기 잘 적혀 있죠. 그죠? 이것도 지금 맞는 표현이 된 거고. 2도 봐봐. 2도 보면 마이너스 2,3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2, 2가 여기 있네? 벌써 이것도 틀렸잖아. 그지? 이거는 원래 정상적으로 하면 어떻게 돼 있어요? 3가 되겠죠. 3, 3 이렇게 됐고 Y좌표는 어떻게 되는가? 마이너스 2가 되시면서 3, 마이너스 2가 정상적인 좌표가 되시는 거고 요건 이제 틀리셨죠. 그래서 답이 5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네. 자, 여러분이 이 점만 보고서 이제 넓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죠. 좀 그려봐야 돼. 개형으로 대략적으로 그려보시면 되겠어요. 자, 어떻게 그리시나 그러면 대략적으로 여러분 눈대중이야, 눈대중으로. 자, 여기 A에 보면 어떻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있겠죠. 마이너스 1을 대충 한 요 정도 잡는다 그러면 이게 눈대중으로 이렇게 마이너스 2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마이너스 2, 밑으로 한 칸 대충 눈대중 얼추 맞게끔 하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가 지금 A점이야. 그 다음 B점. 자, B점에 보시면 여기 2, 마이너스 1이라고 돼 있죠. 2,니까 어떻게 대충 얼추 맞게 여기 2,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지금 표시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C점하고 D점이 되겠죠. 자, C점하고 D점. 자, 여기 C점에 보면 이제 5, 대충 어떻게 돼? 자, 5, 3이 되는 거니까 하나, 둘, 셋. 이 정도 찍으시면 되겠어요. 슉, 슉. 자, 그 다음에 이제 1,3이 되겠죠. 1,3. 1,3이니까 요 정도쯤 되겠어요. 1,3. 여기네. 자, A, B, C, D를 한번 연결해 봤어요. 연결해 봤더니 평행사변형이 나오죠. 자, 평행사변형 같은 경우에는 밑변 곱하기 높이. 요게 지금 넓이가 된 거니까. 어떻게 짜시면 되냐면, 이게 원점을 기준해서, 원점 잘 봐봐요. 잘 봐요. 자, 오른쪽으로 여기 2칸, 왼쪽으로 2칸 이렇게 하니까 총 몇 칸이야? 4칸이야, 4칸. 이렇게 보셔도 괜찮고, 직접 계산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항상 큰 수를 오른쪽에 적고, 작은 수를 왼쪽에 적죠. 이건 초등학교 때부터 했던 거잖아. 그지? 수직선이 이렇게 되지. 그럼 2에서, 큰 수인 2에서, 작은 수인 마이너스를 이렇게 빼게 되면은, 4라고 해서 이렇게 계산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도 괜찮고. 자, 얘도 마찬가지야. 요게 지금 위로 어떻게 돼? 3칸이고 밑으로 1칸이죠. 그래서 총 몇 칸이야? 이게 4칸이야.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아니면 3에서 마이너스 1을 빼도 돼. 3에서 마이너스 1을 빼도 이렇게 구하실 수가 있어요. 자, 어쨌든 밑변이 지금 4가 되고 높이도 지금 4가 되는 거니까 계산하시면 16이 나오시겠죠. 네, 이 문제는 꼭 좌표를 여러분 찍어보시고 여러분 손으로 요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우선 봐봐. 기준점으로 뭘 줬냐 그러면 A점하고 B점을 줬죠. 그럼 A점하고 B점을 대략적으로 찍어보시면 되겠어요. 대충 한 2칸 정도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2라고 이렇게 잡으시면 되는 거고 대충 한 반 칸 이렇게 해서 A점을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어요. A점을 여기다 이렇게 잡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4,1이죠. 4,1이니까 한 2배 정도 요거에 한 2배 정도 이렇게 적으시고 봐봐. 얘가 지금 Y좌표가 지금 1이 되면서 높이가 지금 현재 같아. 여기가 높이가 지금 현재 같은 상태. 이런 상태가 된다. 그럼 봐봐. 이게 지금 밑변 역할을 하겠죠. 얘가 지금 쭉 연결이 된 거니까. 그럼 오른쪽으로 4칸, 왼쪽으로 2칸 이렇게 계산해도 괜찮고 4에서 마이너스 1을 갖다 빼셔도 계산 자체는 어렵지 않으세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가 되냐면 6이야. 밑변이 6이라는 얘기야. 밑변이 6. 그럼 높이가 대충 어떻게 돼? 한 요 정도쯤 있겠죠. 이게 요렇게 있겠죠. 요렇게. 그럼 삼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진다 치면 이게 C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럼 요렇게 한번 연결 한번 해봐봐요. 그럼 밑변 곱하기 높이니까 과연 어떻게 이 높이가 얼마가 되면 넓이가 12가 되겠느냐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럼 밑변 6을 곱해 높이 이렇게 곱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나누기 2죠.
그럼 2분의 1까지 딱 곱하게 되면 요 넓이가 얼마 나오게 하는가? 삼각형 ABC의 넓이가 12가 되도록 하는 높이를 찾아보는 거야. 그럼 요 약분하시게 되면 3이죠? 3, 4, 10이니까 어떻게? 요 높이는 얼마가 되시면 되는가? 4가 되시면 되는가? 4. 그럼 여기가 4네. 그럼 1에서부터 위로 4칸 가죠. 1에서부터 위로 4칸 가. 요게 지금 4라는 얘기는 1에서부터 위로 4칸 가는 거니까 좌표가 지금 얼마가 돼? Y좌표가 지금 5가 돼야 돼. Y좌표가 5. 그럼 얘는 이렇게도 만들어질 수 있지만 어떻게도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밑으로도 만들 수 있죠. 밑으로 이렇게 4칸 가도 되는 거잖아. 그럼 C가 여기쯤 있다 하더라도 이거의 넓이는 얼마가 되는가? 12가 되는가? 12. 뭐 괜찮지, 그지? 그러면 1에서부터 출발해서 밑으로 4칸 가는 거잖아. 그러면 한 칸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0이 되는 거고 3칸 밑으로 더 가게 되면 어떻게 해?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계산해도 괜찮고 계산하고 싶다 그러면은 역시나 어떻게 돼? 1을 기준으로 해서 밑으로 4칸만큼 떨치게 되면 마이너스 3이라는 거 어렵지 않게 계산하실 수가 있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봐봐요. 그럼 요런 것도 되는 거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딱 돼가지고 예를 들면 C가 예를 들어서 4,5가 될 수 있어 없어? 될 수 있지, 그지? 밑변하고 높이가 같으면 모양과 상관없이 넓이가 지금 12가 된 거잖아.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띄면서 넓이가 10일 수도 있는 거야. 그럼 직각삼각형이 된다는 얘기 어때? 둔각삼각형도 되는 거죠. 둔각삼각형. 둔각삼각형인데 요거는 밑으로 한번 그려볼게. 얘에서 똑같이 같으면 이렇게 될 수 있잖아. 이 점의 y좌표가 모이기만 하면 돼. 이 점의 y좌표. 예를 들어서 여기가 6, 마이너스 3 이렇게 돼도 괜찮죠. 이렇게 돼도. 밑변 자체가 선분 AB라고 해서 변하지도 않았고 높이가 어떻게 돼? 1에서 밑으로 3칸만큼, 3칸이죠. 3칸이 아니라 한 칸, 그 다음 3칸에서 총 4칸이죠. 밑으로 총 4칸 떨어져서 y좌표가 마이너스 3이기만 하면 넓이가 어떻게 돼? 12가 되는데 지장이 없으시죠? 그럼 여러분 이제 뭐만 관찰해 주시면 되는 거야? 요 객관식이니까 객관식에서 y좌표가 만약에 양수를 띈다 그러면 5가 된다거나 혹은 어떻게 돼? 마이너스 3이 돼도 괜찮은 거죠. 요거하고 요것만 관찰해 보시면 되는 거야. 그럼 객관식에서 보면은 이 첫 번째 점 좌표가 1,5라고 돼 있어요. 그럼 y좌표가 5네. 그럼 이건 될 수 있는 거야. 얘는 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2번. 2번에 보면 2,4 이렇게 되죠. y좌표를 관찰해 보니까 어때? 이 5나 마이너스 3이 아니죠. 그럼 이건 안 되는 거야. 3번에 보시면 3번에는 이제 4, 마이너스 4가 돼 있죠. 이 점 찍으나 마나 어쨌든 마이너스 3이나 5가 아니잖아. 그럼 안 되는 거야. 4번도 보시면 마이너스 2,3이죠. 그럼 여기도 y좌표가 5나 마이너스 3이 아니죠. 그럼 안 되는 거야. 자, 5번에 보시면 되면 여기가 3,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죠. 이게 예각삼각형인지 둔각삼각형인지 직각삼각형인지 궁금하지 않아. 어쨌든 y좌표가 5나 3이 되면은 높이가 지금 현재 6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넓이가 12가 된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겠어요. 1번하고 5번이 되겠어요. 네, 여기 표현 방식 하나하고 그 다음에 문제 어떻게 접근하는지 총 2가지를 좀 정리를 해볼 건데 첫 번째는 뭐냐면 여기 보이시죠? 안 보여? 보이죠? 첫 번째는 뭐예요? 위에 있다. 이런 표현이 있고 위에 있다는 표현도 있지만 또 지난다 이런 표현이죠. 자, 기본적으로 점 입장에서 보면 지나는 게 맞아요. 직선이. 그 다음에 요 직선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점이요. 위에 있죠. 그죠? 그 위에 있다는 표현이나 지난다는 표현이 누구 입장에서 얘기하는 건데 의미는 똑같아. 이 점이라고 하는 게 직선의 일부로 속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직선의 일부로 점이 속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이 이런 유형의 문제를 풀 때 문제만 띡띡 읽고서 풀잖아. 그러면 숙달이 많이 돼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숙달이 안 돼 있는 경우에는 그래프를 직접 그려보시는 거야. 그래프를. 개형으로 그려보시는 거예요. 개형은 대략적으로요. 대략적으로. 그럼 어떻게 하는지 잘 봐봐요. 그냥 그려 옆에다가 여백 이용해서 그냥 그려보세요. 그 다음에 눈으로 한번 찍어봐. 손으로 한번 찍어봐. 손으로. 그럼 여기 보면 0, 마이너스 3 이렇게 했잖아. 그럼 얘가 음수니까 어떻게 해? Y축 하단 부분 어딘가에 한 요쯤 있겠죠. 그죠? 그럼 요거는 X축 위에 있는가? Y축 위에 있는가? Y축 위에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Y축 위에 있구나. 그래프를 대략적으로 이렇게 그려서 눈으로 확인하시면 돼. 눈으로. 자, Y축 위에 있어? Y축 위에 있으면 어떻게 돼? 대충 뭐 어딘가에 이렇게 있겠지. 그지? 그러면 Y의 좌표가 지금 2가 된다 그러면 좌표로 치면 어떻게 했어요? 좌표로 치면 0,2가 되겠죠. 이게 좀 좌표를 지금 잘못 내놨네. 요거는 X축 위에 있는 점이에요. X축 위에 있는 점. 봐봐. 이것도 트린지한테 그냥 찝어보시면 돼. Y축에 있으면 한 대충 어딘가에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요 점의 좌표가 2래. 그럼 이걸 0,2라고 하지 2,0이라고 하지 않잖아. 2,0은 여기 있잖아. 2,0. 그래서 눈으로 확인하시고 틀렸구나. 여기 뒤에가 틀렸구나. 자, 그 다음에 5,0죠. 자, 5,0는 어떻게 돼? 5,0는 대충 어때요? 한 여기쯤 있죠. 여기.
이 좌표축 상에 있는 거, 이 좌표축은 어떻게인가? 이 좌표축은 4분면에 표시가 돼야 속해 있어, 속해 있지 않아. 4분면에서 빠지는 건 좌표축이야. 좌표축은 어떻게? 4분면에 포함시키지 않아요. 경계선면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자, 그래서 요거 X축에 있거나 Y축에 있거나 X축, Y축의 교차의 원점, 요 점 같은 경우에는 4분면에 속하지 않아요. 그래서 1, 4분면에 위에 있다는 말 자체가 틀린 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4번 같은 경우 보면 이제 6, -4 이렇게 되죠. 6, -4. 6, -4를 대충 한번 찍어보라고. 잘 봐봐요. 요게 지금 양수죠. 요게 지금 음수지. 그럼 양수니까 대충 어떻게 해? 한 6이 요 정도쯤 있을 거 아니야? 4니까 한 요쯤 있겠죠. 그럼 대충 여기 있죠. 그죠? 그럼 여기는 제 몇 사분면이야? 제 1, 4분면이죠. 2, 4분면 위에 있다는 생각이 틀린 거야. 자, 5번이 되시겠네, 5번. 자, 5번 같은 경우 보면 이것도 좌표상에서 보면은 이게 원점, 0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 있으면 음의 방향으로 얘기하고 오른쪽에 있으면 양의 방향으로 하죠. 그 다음에 위쪽에 있으면 이걸 어떻게? 양의 방향 약속을 했고 음의 방향으로 어떻게? 약속을 했죠. 음의 방향하고 양의 방향 어떻게 구분하냐 그러면 화살 표시가 돼 있는 쪽이 양의 방향이야. 화살 표시가 돼 있는 쪽이 양의 방향 이렇게 보시는 거야. 그럼 얘는 여기 찍히는 제 3, 4분면 찍히는 모든 좌표는 어떻게? X 좌표도 음수가 되는 거고 Y 좌표도 현재 음수가 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그러면 X 좌표가 Y 좌표가 모두 음수란 말이 맞게 되겠죠. 그래서 5번이 답이 되시겠다. 네. 자, 제 3, 4분면의 점인데 이게 통째로 부호까지 항상 포함해서 -2 자체가 제 3, 4분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야. A 자체가 제 3, 4분면의 점이라고 했으니까 A가 당연히 뭐가 돼 있어요? 음수 이렇게 된 거고 보통 이렇게 마이너스 표시 이렇게 하시잖아요. 여기랑 여기랑 이렇게. 이건 그냥 필기야, 필기. 여러분이 풀이 과정을 보여줄 때는 이렇게 부등식으로 꼭 나열을 해주셔야 돼요. 자, A 값이 될 수 없는 거 이렇게 됐으니까 0도 안 되죠. 그래서 4번도 안 되는 거고. 그다음 5번도 안 되죠. 양수니까. 네. 제 2, 4분면 위의 점이라고 했죠. 그죠? 자, 4분면 위의 점인 거. 그러면 제 2, 4분면이니까 어떻게 했어요? X좌표는 이제 음수가 되는 거고, X좌표는 음수가 되는 거고, Y좌표는 어때? 양수가 되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셔야겠죠. 자, 여기 이제 미리 표시를 좀 해놨는데, X좌표 전체, 즉 A가 뭐가 되는가? 요게 지금 음수가 되시는가? 그 다음에 Y좌표 전체, Y좌표 전체라는 건 항상 부호를 포함해서 마이너스 B 자체가 어떻게? 양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잘 봐봐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음수에다가 마이너스를 이렇게 한 번 더 붙이게 된 거잖아. 그럼 결과적으로 얘는 뭐가 되니? 양수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 B 자체는 뭐가 돼야 돼? B 자체는 음수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죠. B 자체는 음수가 돼야 되는 거야? 음수가. 그럼 둘 다 음수가 되겠죠? 그러면 부호가 같은 두 값이야. 음수 곱하기 음수는 어떻게인가? 양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음수에다 음수를 더하게 되면 어떻게? 전체적으로 음수가 되겠죠. 음수 두 개를 더하니까 결국엔 어떻게? 더 큰 음수가 되겠지. 절대값이 더 큰 음수야. 절대값이 더 큰 음수가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된다고 보실 수 있겠어요. 자, 그럼 X좌표가 양수고 Y좌표가 음수가 되는 거니까 제 몇 사분면이 되냐면 제 4사분면 이렇게 되죠. 네, 문제에서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얘가 지금 분자 분모 관계 있죠. 자, 분자하고 분모의 부호가 서로 다르면 음수를 지닐 수밖에 없게 된 거니까 부호가 일단 서로 다른 거야. 그럼 뭐가 음수고 뭐가 양수인지를 파악해야 되는데 그게 두 번째 조건에 이렇게 있죠. 자, 그럼 얘가 지금 두 수를 뺐는데 X라는 값에서 Y라는 값 두 수를 뺐죠. 뺐을 때 양수가 나왔다는 얘기는 당연히 어떤가?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뺐으니까 양수가 나올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는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가 계속 했던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부호가 어떻게 돼? 양수가 음수보다 무조건 더 클 거기 때문에 X가 양수라는 생각을 좀 해보시고 Y가 음수라는 생각을 좀 해보실 수가 있겠죠. 요렇게 이게 세팅을 한 다음에 시작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 양수 값에다가 이렇게 마이너스가 지금 하나 더 붙어 있죠. 양수 값에다 마이너스를 하나 더 붙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바로 이제 음수가 된 거잖아. 양수에다가 마이너스를 한번 붙이게 되면 그게 음수가 된 거잖아. 그럼 마이너스 X 자체가 뭐가 된가? 음수가 된다는 사실을 유추해 보실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Y는 방금 전에 뭐라고 했어? 이렇게 음수라고 지금 찾아놨죠. 그죠? 그럼 얘도 음수야. 그럼 X좌표하고 Y좌표 모두가 다 음수가 되네? 그럼 얘는 제 몇 사분면이 되는가? 제 3, 4분면. 자, 4분면 위에 있는 점은 X좌표하고 Y좌표의 부호만 따져보면 되겠어요. 그럼 둘 다 음수가 되는 건 3번 이렇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가 되시겠죠. 그래서 답이 3번이 되시는 거야. 자, 이 문제는 선생님이 같이 풀어보면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어요. 자, 옆에다가 보면 원기둥 모양 이게 하나 그릴 건데 잘 봐봐요. 그냥 간이로 하나 그렸어. 자, 이 부피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돼? 밑넓이 곱하기 높이가 되겠죠. 그럼 밑넓이하고 높이 있잖아. 요게 두 가지가 변수야. 근데 봐봐. 높이라고 하는 건 어차피
이 수선의 발을 내려서 표시할 거 아니야. 여기도 마찬가지야. 높이가 한 요 정도쯤 있다고 치면 여기 바닥이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려서 표시할 거 아니야. 높이라는 거는 영향을 주지 않아요. 어차피 수선의 발 낸 이유 수직인 선을 얘기해. 밑변과 밑변 사이 거리를 얘기하는 거니까. 근데 영향을 미치는 거라고는 뭐밖에 없냐 그러면 밑넓이야. 밑넓이. 근데 원기둥 같은 경우에는 밑넓이에 변화가 없죠. 여기 쓰나 여기 쓰나 여기 쓰나 밑넓이에 변화가 없다고. 그럼 밑넓이에 변화가 없으니까 이렇게 움직여. 그럼 그래프가 왜 이렇게 움직이시냐? 그럼 봐봐요. 여기가 예를 들어서 1만큼이라고 한번 해볼게. 여기도 한번 1만큼이야. 여기 1만큼이야. 총 3m 이렇게 있다고 치면 이 높이가 이렇게 지금 세팅이 될 거 아니겠니 이제. 대충 이런 느낌으로 세팅이 될 거잖아. 그럼 봐봐요. 얘가 지금 요만큼 채웠어. 요만큼. 그럼 요만큼 채우면 요렇게 증가할 동안 높이가 어떻게? 요만큼 일정하게 증가하겠죠. 일정하게. 얘에서 요거 1리터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1리터를 내가 부었단 말이야. 1리터. 1리터 불면은 1m만큼 늘어났다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야. 추가적으로 1리터만큼 늘었을 때 어떻게? 높이가 1m만큼 증가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가 똑같다고. 여기하고 여기가 똑같은 것처럼 여기하고 여기가 똑같아요. 마찬가지로 어떻게면 여기를 지금 1리터를 지금 부었어. 그러면 여기도 1리터, 여기도 1리터, 여기도 1리터 되는 것처럼 어떻게 된가? 여기도 1m, 1m, 1m씩 딱 증가하는 거야. 그래서 일정하게 증가하게 된 거야. 직선 모양을 띌 수밖에 없어요. 자, 근데 그에 비해서 보면은 얘는 요게 똑같은 1리터를 갖다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처음에는 이렇게 밑넓이가 이렇게 넙죽해 크단 말이야. 밑넓이 면적이 크다고. 근데 높이가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어떻게? 밑넓이가 이렇게 좁아지겠죠. 얘도 마찬가지야. 밑넓이가 어떻게? 좁아지겠지, 그지? 근데 같은 1리터하고 1리터하고 1리터를 갖다 부었을 때 높이 차이가 어떻게 돼? 다를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얘는 어떻게 돼? 밑넓이가 높으니까 높이가 어떻게 돼? 조금밖에 안 차는 거야. 조금밖에. 그럼 얘도 그래프화 시키게 되면 어떻게 돼? 높이가 지금 이만큼밖에 안 차. 그랬는데 여기쯤 왔을 때 어떻게 돼? 처음 요 바닥의 밑넓이보다는 더 좁아졌기 때문에 똑같은 1리터를 채우게 되면 부피는 어떻게 돼? 밑넓이 곱하기 높이잖아. 그러면 밑넓이가 줄어든 만큼 어때? 높이가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높이가 어떻게? 더 크게 올라가는 거야. 이거보다는 더 크게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고 나서 위에 올라와 봤더니 어떻게? 이게 또 처음에 비하나 중간에 비하나 그 마지막에 오면 어떻게? 밑넓이가 왕창 또 줄어들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얘도 어떻게인가? 높이가 얘보다 더 큰 거야. 그러니까 이거 두 개보다는 얘가 더 큰 거야. 그림이 좀 약간 삐딱한데 이렇게 되세요. 그럼 봐봐요. 얘도 마찬가지. 똑같이 여기도 1리터 이렇게 딱 집어넣었어.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야. 똑같이 여기 1리터 집어넣었어. 똑같이 여기다 1리터 딱 집어넣었어요. 그럼 얘도 1리터야. 여기가 지금 1리터란 뜻이야. 여기가 지금 1리터. 여기가 지금 다시 1리터. 여기가 지금 다시 1리터야. 그럼 이 친구가 지금 왕창 지금 증가하고 있잖아. 왕창. 그 왕창인데 여기가 지금 곡선이다 보니까 요렇게 뾰옥하고 이렇게 증가한다고. 그럼 잘 봐봐요. 똑같은 1리터인데 높이가 지금 요만큼 요것밖에는 증가하지 않아.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밑넓이가 지금 줄어들고 있는 거니까 높이가 어때요? 왕창 또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보다는 얘가 더 길게 되는 거고 마찬가지. 똑같이 1리터를 갖다 집어넣는데 밑넓이가 지금 줄어든 만큼 높이가 더 크게 증가해야 되는 거니까 이 높이가 더 클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런 거야. 이게 한 0.75 정도 된다 그러면 한 1 정도 된다 그러면 한 이게 2 정도 이런 식으로 점차 증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프 모양이 어떤 모양이 되냐면 이렇게 위로 쭉 B쭉 올라가는 모양이 돼요. 그럼 거꾸로 얘 입장에서 보면 어때? 다시 1리터를 갖다 집어넣었을 때 밑넓이가 굉장히 좀 좁아져 있잖아. 이 바닥에 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돼? 좁아진 것만큼 어떻게? 높이로 채울 수밖에 없게 된 거고 그럼 높이가 지금 높아졌겠지, 그지? 그러고 나서 어떤가? 밑넓이가 다시 넓어졌으니까 다시 요 중간쯤 왔을 때 밑넓이가 넓어진 것만큼 높이는 어때? 조금만 올라가도 되는 상황이야. 똑같은 1리터라고 했을 때.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1리터, 여기도 마찬가지 1리터, 여기도 만약에 1리터라고 한다고 치면 이 친구가 지금 어떻게 처리되냐면 봐봐요. 높이가 어떻게 상대적으로 많이 높아져야 되는 거죠. 밑넓이가 지금 어떻게 된가? 좁으니까. 그런데 밑넓이가 지금 넓어졌으니까 얘가 높아진 것보다는 조금 높아져도 되는 거고 얘는 왕창 이렇게 밑넓이가 넓어졌으니까 올라가는 높이가 어때? 아주 조금 올라가도 여전히 어때? 1리터를 채울 수 있게 되는 거니까 이 친구한테 쭉 연결하면 얘도 마찬가지야. 똑같이 여기도 1리터야. 요만큼이 지금 현재 1리터가 된다고. 그럼 봐봐요. 여기가 지금 순차적으로 좀 증가하는 게 여기다 한번 해볼게. 얘도 1리터, 얘도 1리터, 얘도 1리터 이렇게 된다고. 그럼 잘 봐봐요. 여기가 지금 1리터니까 요 길이하고 요 길이하고 요 길이는 다 똑같은 거죠. 얘도 마찬가지. 요 길이 똑같은 거고 얘도 마찬가지야. 요 길이 이렇게 똑같은 거고 얘도 마찬가지. 이 길이가 지금 똑같은 건데 이 친구가 지금 어떻게 하면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된다 이 말이지. 요렇게 해서 요런 식으로 이제 곡선 모양을 띈다 이 말이지. 그치? 그럼 봐봐요. 얘가 다시 한번 좀 설명드리면 밑넓이가 지금 좁은 거니까 높이로 나머지 채워야 돼.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왕창 또 증가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다시 어때? 2m만큼 올라갔다고 가정을 한다 그러면 이건 2m보다 훨씬 작아야겠죠.
그럼 대충 여기가 1m라고 치면 요건 어떻게인가? 다시 0.75m 이렇게 해서 점점점 높이가 어떻게 줄어든다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피라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가 되는 거니까 높이는 어떻게 돼? 여기다 수선의 발을 내린 거기 때문에 직선이야, 직선. 직선이니까 일정한데 밑넓이가 좁아지게 되면 어떻게인가? 높이가 증가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 부피가 일정할 거니까. 그런데 거꾸로 말하면 밑넓이가 이렇게 이제 작아진단 말이야. 밑넓이가 작아지면 높이가 되는 거잖아. 밑넓이가 커지면 어떻게 돼요? 부피가 지금 현재 일정할 거, 일정량을 계속 쏟아붓고 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높이가 오히려 더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를 좀 기억을 하시고, 이 원기둥 모양일 때는 둘 다 일정하기 때문에 높이하고 밑넓이가 일정하기 때문에 직선 모양이 나오는 거지만 이렇게 밑넓이가 어떻게 좁아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높이가 팍팍 증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니까 위로 휘어지게 되는 거고, 거꾸로 어떻게 되는가? 밑넓이가 어떻게 점점점 넓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그러면 높이가 어떻게 처음에는 팍 증가했다가 점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되는 거니까 다시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꼬꾸라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모양이 곡선 모양을 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모양을 띄고 있는 거는 전체적으로 몇 번이냐 그러면 5번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답이 5번이 되시는 거야. 문제 있다가 너무 재밌어서 선생님 NG가 났어. 자, 이 뭔 상황이냐면, 자, 처음에 이렇게 연을 날리다가 이렇게 팍 꼬꾸라진 거야, 이게. 근데 연 날려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이런 경우가 있어요. 팍 꼬꾸라져요. 열심히 날려. 팍. 그러다가 다시 어떻게인가? 다시 날아오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구간이 보면 크게 보면 앞에 구간하고 뒤에 구간 이렇게 25초를 사이에 두고 앞에 구간하고 뒤에 구간을 나눌 수가 있는데 다시 날기 시작한 건 어떤가? 25초가 흐른 다음에 이렇게 쭉 높아지고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는 처음에 연을 날리기 시작한 다음부터 45초가 됐을 때 이때 최고 높이 몇 미터가 된가? 45m 이렇게 결정 주시면 되겠어요. 그럼 봐봐요. 문제를 보면 쭉 봐서 그래프 옆에 어디서부터 읽으시면 되면 이제 두 번째 여기 뭐냐 줄이죠. 거기 보면 방패연이 날리기 시작해서 지면에 닿았을 때 다시 떠오르는 시간 이렇게 인 거죠. 그러면 방패연이 날기 시작해서 다시 지면에 꼬꾸랐어. 그 다음 다시 날기 시작한 다음은 어떻게인가? 그때는 25초가 됐을 때 이렇게 해줘. 연을 날리고 난 다음부터 다시 날리기 요 시작한 요 직후 요 지점이 뭐가 된가? 25초가 되는 거니까 A초 후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A는 뭐가 되는가? 25초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최고 높이는 몇 미터가 되겠어요? 자 여기 이제 45m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B는 얼마가 되는가? 45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은 자 A 플러스 B가 지금 뭐가 되는 거야? 70 이렇게 있죠.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70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어요. 네, 우리가 지금 초등학교 때 보면 선대칭 도형이라서 우리가 많이 공부했었잖아. 예를 들면 이제 대칭축이 뭐 세로로 있을 수도 있고 가로로 있을 수 있는데 Y축이라는 건 세로축이 된 거니까 세로로 한번 영향을 받는다,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본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모양을 대칭을 해. 그럼 어떻게 해서 여기가 지금 3cm라 그러면 반대편 어때? 3cm만큼 이렇게 보내겠죠, 그죠? 그러면 그 점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예를 들어서 뭐 5cm야. 그럼 여기가 지금 5cm라고 치면 반대편으로 대칭축 반대편 어때? 5cm만큼 이렇게 보내죠. 자, 그럼 요 점하고 요 점을 어떤가? 연결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럼 얘를 뭐라 그래? 이걸 대칭축이라 그러잖아. 대칭축. 이 대칭축이 뭐가 되는가? 그냥 Y축이 되는 거야. 대칭축이 그냥 Y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대충 한 요 정도 점이 있다고 한번 해볼게. 자, 여기가 예를 들어서 뭐 3, 여기를 뭐라 그럴까? 좀 줄여서 2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Y축 대칭이라는 거 뭐냐면 이 Y축 자체가 뭐가 되는가? 이게 대칭축이 되는 거야. 대칭축. 그러면 얘가 지금 여기 있으면 대칭축 반대편으로 지금 보내시는 거잖아. 그럼 얘가 여기가 지금 3만큼이야. 왜냐면 0에서부터 3만큼이 되는 거니까 여기가 지금 3만큼 된다 이런 뜻이야. 그럼 반대편은 어떻게 해? 똑같이 어떻게 해? 3만큼 이렇게 보내시면 되겠죠. 그럼 얘가 지금 양의 방향이고 여기가 지금 0이고 음의 방향으로 지금 3만큼 보낸 거니까 어때? 마이너스 3 이렇게 지금 되시는 거지 이제. 그러면 요 점을 A점이라고 했을 때 이게 지금 3,2가 되는 거지 이제. 그럼 Y축 대칭을 하게 되면 어떻게 했어? 요거는 마이너스 3,2가 되신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요거를 B라고 하자. 자 그럼 얘하고 얘를 비교하기는 어떻게 해? 이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일반화 시켰을 때 x, y라는 점을 y축 대칭 이동을 시켰을 때 이 x의 부호만 바뀌게 되는 거 절대값 똑같아. 그리고 y 값은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둘 중에 하나만 지금 딱 집으면 되는 건데 x의 지금 부호가 반대잖아. 그럼 예를 들어서 봐봐. 여기다 마이너스를 치거나 혹은 어떻게 돼? 여기다 마이너스를 치거나 둘 중에 하나만 해주면 되겠죠. 그럼 x좌표끼리는 둘 중에 하나만 자 앞에 거는 그냥 쓴다고 치면 뒤에 거는 그냥 마이너스를 이렇게 붙여서 쓰시면 되겠어요. 여기 있는 마이너스는 이 반대편에 붙어도 상관없어. 어쨌든 부호가 지금 다르다는 거야. 부호가 지금 다르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 뽑아내시고 그 다음에 y좌표 자체는 어때? y좌표 자체는 똑같아요. 이 값이나 이 값이랑 똑같아. 그러면 4b
플러스 2하고 b-3이 서로 똑같다. 요렇게 식 두 개를 뽑아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봐봐요. 요 지울게요. 필요 없으니까. 자, 요 친구는 어떻게 보면 요거 노란색. 요 친구는 3a 플러스 2 이렇게 되시는 거고 마이너스 붙이면 마이너스 1 플러스 2a 이렇게 되죠. 반대편을 넘기면 어떤가? a만 남고 반대편을 넘기면 마이너스 3 이렇게 지금 처리된다 보시면 되는 거고 위에 있는 건 어떤가? 반대편을 빼면 어떤가? 3b 이렇게 된 거고 반대편 넘어가면 마이너스 5 이렇게 되면서 b 값은 지금 뭐가 된다는 거죠? 마이너스 3분의 5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두 개를 곱하라겠네. 자, ab. 그럼 마이너스 3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지금 5를 곱하는 거와 마찬가지니까 최종적인 답은 얼마가 되겠어요? 5가 되신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자, 이거 외우시는 게 아니라 그래프를 이렇게 대략적으로 한번 개형을 한번 딱 보시면 X축 위에 있단 말이 무슨 말일까를 생각해 보는 거죠. X축 위에 있다는 건 뭐 여기 있을 수도 있고 뭐 원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음수일 수도 있고 모르겠는데 어쨌든 어떻게인가요? 봐봐요. Y 값이 어떻게 0이 되겠죠. Y 값이 0이야. 그럼 요 값이 0이라고? 모든 Y 값이 어떻게 돼? 다 0인 점들 얘기하는 거야. 왜냐면 여기가 지금 원점이라 보면 얘가 지금 0,0이잖아. 그 Y의 움직임이 어떻게 해? 위아래 움직임이 전혀 없죠. 그러면 이제 X가 어떻게 해? X 값만 지금 현재 존재하게 된 거고 Y 값은 무조건 0이 된다. Y 값이 0이 되면 어떻게인가? X축 위에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얘는 지금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요것만 지금 뭐가 되시면 돼요? 요것만 0이 되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돼. 그래서 첫 번째 식이 뽑아서 나오는데 2분의 1 A-3이 0이 되는 걸 확인해 주시면 되는 거고 자, 계산하시게 되면 2분의 1 A가 지금 3이 되시는 거고 A는 뭐가 되시는가? 6이 되는 것만 딱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Y축 위에 있다는 거는 Y축이 이렇게 상단 부분에 위치할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원점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하단 부분에 위치할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X축으로부터 움직임, 좌우의 움직임이 없죠. 딱 여기 중간에 여기야. 원점이 지금 0,0이니까 얘는 움직이지 않고 위아래로만 움직였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이것도 일반화시키게 되면 어떻게 하면 자, X값은 0이 되는 거고 어때? Y값은 존재한다. 이렇게 일반화시킬 수 있겠죠. 그러면 X가 어떻게 돼? X가 0인 것만 지금 확인시켜주면 Y축 위에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야. Y값은 중요하지 않아. 뭐만 중요한가? 얘가 0인지 확인만 시켜주면 되는 거야. 그럼 5b 마이너스 15 요게 지금 제로가 되시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5b 요게 지금 15 이렇게 된 거고 b가 지금 얼마가 되시겠어요? 3이 된다는 걸 아실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됐을 때 지금 문제에서 뭘 요구하고 있냐면 b분의 a를 구해봐라 이렇게 됐으니까 b라고 하는 게 지금 3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a라고 하는 게 6 이렇게 지금 처리가 되시면서 값이 지금 뭐가 되시는가? 2가 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네, 처음에 있는 점 있죠? a-b 요거 전체가 어떻게 된가? x 좌표가 되시는 거고 뒤에 있는 건 a, b 자체가 뭐가 된가? 요게 y 좌표가 된다고 보신다 그러면 제 3, 4분면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얘도 지금 마이너스가 되고 얘도 마이너스가 돼요. 그러니까 x좌표랑 y좌표가 다 음수가 돼야 돼요. 그 음수가 된 거 확인시켜 줘야겠지? 잘 봐봐요. 자, a-b가 지금 현재 음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b가 지금 현재 음수가 되는 건데 잘 보세요. 잘 봐야 돼. 자, 뒤에 있는 거 보시면 이게 지금 부호가 지금 현재 어떻게 돼? 같을 때만 지금 다를 때겠죠? 얘가 양수라 그러면 A가 양수라 그러면 B가 음수가 된다든지 혹은 어떤가? A가 음수가 된다 그러면 B가 양수가 된다고 치면 이 친구가 부호가 다를 때 어떻게인가? 음수가 되겠죠? 그죠? 곱했을 때. 잘 봐봐요. 자, 여기서 두 수를 갖다 뺐는데 우리 초등학교 때 내도록 봤을 때 작은 수에서 어떻게 해? 이 얘기를 먼저 해줄 거야? 이게 양수가 되면 어떻게 돼? 당연히 어떻게 해?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뺐으니까 양수가 나올 거잖아. 이게 초등학교 때 했던 거지, 그지? 그럼 역관계, 역관계. 작은 수에서, 분명히 작은 수에서 큰 수를 뺐으니까 이게 음수가 나올 거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얘기야. 요걸로. 그러면 작은 수는 뭐겠어? 부호가 음수인 수를 얘기하는 거고, 큰 수는 뭐가 되겠어요? 부호가 양수인 수를 얘기하겠죠. 그래서 B가 지금 뭐가 되는 거고, 얘가 지금 양수가 되는 거고, A가 지금 음수가 된다는 걸 이 두 조건을 통해서 아실 수가 있어요. 그럼 봐봐요. 얘가 지금 현재 양수란 얘기지, 그지? 그럼 양수. B가 지금 양수야. 적당한 거 하나 봐봐요. 그럼 3이라는 게 있어. 3에다 앞에다가 이렇게 마이너스를 탁 하고 붙이게 되면 요거 전체가 뭐가 된가? 이게 바로 음수가 되겠죠. 음수. 그럼 이 X좌표가 뭐가 된다는가? 음수가 된다는 얘기야. 음수. 이게 마이너스 B는 음수란 뜻이야. 음수. 자, 그 다음에 봐봐요. 요것도 요거 자체로 갖다 이해한다 그러면 A, B 자체가 지금 방금 전에 뭐였어? 음수였죠. 음수. 음수였으니까 음수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이렇게 한 번 더 붙인다고. 음수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한 번 더 이렇게 딱 붙인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전체적으로 양수가 된다는 건 어렵지 않게 아실 수가 있겠죠? 그럼 X좌표가 음수, Y좌표가 양수 이렇게 돼서 얘는 제 2사분면의 값이구나. 제 2사분면의 좌표 혹은 점이구나. 이렇게
알아내실 수도 있고 요것만 좀 잠깐 부연 설명 드리면은 자 봐봐요. A가 지금 마이너스 B가 어떻게 돼? 마이너스 B는 여기다 빌려줘도 되죠. 마이너스 B. 그럼 요건 A 곱하기 마이너스 B랑 마찬가지니까 아까 전에 마이너스 B가 얼마였어? 요게 지금 음수였죠. 음수. 요게 음수. 그 다음에 여기 A가 지금 얼마가 되니까 이게 음수가 된 거니까 음수 곱하기 음수는 전체적으로 양수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접근해도 상관없다. 이런 얘기야. 자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어떻게 해? 제2사분면의 점이 되시겠죠. 네. 자, 이 문제는 Y축 대칭인 점. 요걸 갖다 공부했다 그러면 요게 지금 X에 지금 부호가 바뀌게 되는 거니까 절대값은 똑같고 부호만 바뀌어요. 그래서 4,3인 걸 구해놓고 나서 2점, 2점, 2점을 갖다가 좌표평면상에 칠해서 그러니까 점을 찍는 거죠. 찍은 다음에 전부 다 연결해서 삼각형을 뽑아낸 다음에 그렇게 하셔도 괜찮고 잘 모르겠다. 그럼 이렇게 해도 괜찮아. 자, 얘를 한번 봐봐. 마이너스 4, 요게 3. 한 요쯤 되겠죠? 그럼 이게 Y축 대칭을 하려고 그러면 이거 온 거만큼 요렇게 왼쪽으로 지금 현재 어떤가? 4만큼 지금 왔잖아, 그지? 그럼 반대편 어떤가? 요렇게 4만큼 이렇게 보내시면 되겠죠? 그럼 얘는 얼마가 되는가? 4,3이 된다는 걸 어렵지 않게 아실 수 있게 된 거고 이 점의 좌표가 지금 뭐가 되는가? 요게 A점이 되면서 4,3 요렇게 지금 처리가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럼 이게 A점이야? 요렇게 뽑아내셔도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B점은 어떻게 되냐면 B점. 자, B점은 마이너스 3,1이 된 거니까 마이너스 3은 대충 요쯤 있죠? 그 다음에 여기 1이니까 요렇게 뽑아내시면 되겠어요. 여기 B점이 돼요. B점. 자, 그 다음에 C점. 자, C점은 2, 마이너스 2가 되죠. 자, 그럼 대충 어떻게? 요거 절반이 2가 될 거니까 마이너스는 한 요쯤 되겠네. 그럼 요렇게 해서 쭉 연결해서 그으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삼각형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요렇게 만들죠.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그죠?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간접적으로 지금 구하시는데 어떻게 간접적으로 구하시냐면 얘를 다 이어요.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쭉 해서 직사각형 이 꼭지점이 다 맞닿게끔 이렇게 다 이으시면 되겠어요. 그럼 봐봐요. 이렇게 생긴 직사각형이죠, 그죠? 요 직사각형의 넓이에서 뭐를 빼주시냐 그러면 요 1번 직각삼각형하고 요 2번 직각삼각형하고 이 3번 직각삼각형을 빼주시는 거야. 요걸 빼주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1번하고 2번하고 자, 3번을 이렇게 더하신 다음에 그냥 빼주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야. 그럼 네모는 지금 어떻게 되면 봐봐요. 이것도 어렵지 않아. 여기 보면 자, X가 어떻게 해요? 오른쪽으로 지금 4칸 이렇게 된 거고 왼쪽으로 어떻게 3칸이니까 총 몇 칸이 되죠? 여기는 7칸 이렇게 되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지금 현재 Y 좌표가 지금 여기 3이잖아. 여기는 마이너스 2죠. 그럼 위로 3칸, 밑으로 2칸이니까 총 몇 칸이 된가? 총 5칸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7호, 35. 그럼 직사각형의 넓이가 얼마가 된가? 35가 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크게 묶으시면 되는 건데 첫 번째 여기 보세요. 1번.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삼각형이니까 지금 현재 2분의 1 이렇게 된 거고 여기가 지금 어떻게 되면 여기 1이야. 1에서부터 3까지가 된 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가 되죠? 2가 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방금 전에 여기 얼마였니? 여기가 7이었죠. 그러면 2 곱하기 7 이렇게 밑변 곱하기 높이 2 곱하기 7이야. 그 다음에 2번도 보시면은 이제 여기죠. 1에서부터 위로 한 칸, 밑으로 2칸이잖아. 이렇게 보셔도 괜찮고 총 여기가 지금 5칸이니까 2칸만큼을 뺀다 그러면 여기가 3칸이다. 이렇게 보셔도 괜찮죠. 자, 그럼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그 다음에 요거 전체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아니라 딱 요만큼 여기까지가 지금 궁금한 거죠, 이제. 그럼 여기도 어떻게 되냐면 오른쪽으로 2칸 그 다음에 왼쪽으로 3칸 이렇게 된 거니까 총 몇 칸이야? 5칸 이렇게 되신 거고 밑변이 어떻게 5가 되시면 아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이렇게 보시면 얘도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이렇게 곱하시고 전체가 지금 7이니까 여기가 2다 이렇게 해도 괜찮고 2에서 4만큼은 2칸 차이가 나는 거니까 2다 이렇게 해도 괜찮고 자, 높이는 이거 전체죠. 그래서 5를 곱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 친구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요거를 약분하지 마세요. 약분할 것 같으면 3개를 다 하고 이 부분적으로 약분해봐야 도로 통분해야 돼. 그러니까 하지 말고 자, 그냥 2분의 14 이렇게 놓으시면 되는 거야. 요거는 2분의 15 이렇게 놓으시면 되는 거고 이 친구도 마찬가지야. 그냥 2분의 10이라고 놓으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 친구는 계산하게 되면 자, 2분의 이렇게 하면 25가 되는 거고 39 이렇게 되나? 2분의 39 이렇게 지금 처리된다고 보시면 딱 맞나? 계산이 맞죠? 자, 그럼 이 친구는 어떻게인가? 통분하셔야 되는 거니까 2분의 70 이렇게 되죠. 그럼 빼주신다고 생각하시면 여기가 31인가? 그래서 2분의 31이 최종적인 답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자, 문제 읽고 지금 해석하는 게 되는데 요 빨간색이 지금 A가 되는 거고 파란색이 지금 B가 되겠죠? 자, 기억을 한번 읽어보면 열을 가하기 전에 비커에 담긴 물 요건 지금 10도로 지금 현재 갔다는 걸 아실 수가 있죠? 그럼 기억은 맞는 얘기야. 기억은 맞는 얘기고 자, 니은에 보면 3분 후 이렇게 되죠? 3분 후는 제가 표시해놨어요.
자, 3분원을 이렇게 쭉 쫓아가 보면은 격자점의 수조, 격자점이 딱 걸쳐. 이 에서 모는 종류가 이렇게 있잖아. 근데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긴 지금 격자점이 아니잖아. 여기는. 파악하기 좀 어렵죠. 격자점이 있는 걸. X축하고 Y축이 딱 격자점이 있는 거죠. 요 점이 중요한 점이야. 요걸 지금 찾으시면 되겠어요. 그 격자점이 딱 오이죠. 여기가. 그럼 3일 때 지금 현재 45. 이렇게 지금 되시는 거예요. 얘 지금 45도야. 그다음 다시 3을 쭉 쫓아가 보면은 여기가 지금 60도가 되겠어요. 그럼 이 온도 차는 지금 얼마가 되면 15도 차이가 되겠죠. 자, 그래서 니은도 맞는 얘기가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디귿이죠. 자, 답은 디귿이 되는 건데, 자, 디귿에 보면 뭐가 쫓아가냐면 거기에 물의 온도가 있어요. 물의 온도는 어떻게 해? 이 온도가 지금 현재 Y축이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 35도를 쫓아가 보는 거야. 물론 이제 여러분 눈에는 45나 뭐 35나 이게 보이지 않죠? 여기쯤 이제 40 표시되어 있고 여기쯤 30 표시되어 있는 딱 중간. 여기가 지금 35도야. 그걸 여러분이 찾으신 다음에 이렇게 쭉 오른쪽으로 당겨 오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요 점하고 만나죠. 그 다음에 밑으로 딱 보내시면은 얘가 지금 현재 1.5분, 그러니까 1분 30초라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1분은 여기 있고 2분은 여기 있으니까 딱 중간 여기 있죠. 그래서 1분은 아니라는 걸 지금 아실 수가 있는 거니까 얘가 지금 틀렸다라고 해서 틀린 거 고르라고 했으니까 디귿이 된 거야. 수업 들으시나 고생 많으셨고, 자, 이 그래프 파트는 정의만 가지고 접근을 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연습하면 잘 맞출 수 있는 단원에 속하게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그래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연필로 쭉 쫓아가면서 여러분 생각하는 그대로야. 그냥 그래프 해석이니까 올라가고 있으면 증가하나 보다, 내려가고 있으면 감소하나 보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특별히 뭐냐면 모는 종이가 나온다 그러면 이렇게 격자점 찾아가지고 하는 연습을 몇 번 한번 해보시면은 아마 여러분 걸로 충분히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어렵지 않은 부분이니까 복습 좀 잘 해주시고 9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